자, 이 프로그램 가시면 저는 지금 여기 뭐 글자가 적혀 있는데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옆에 돋보기 마크가 있는데 이 돋보기 마크를 클릭을 하시면 아무것도 없죠. 뭔가 있으신 분 있나요? 있으신 분은 뭐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할 줄 아셔서 본인이 작업해 보신 분이에요. 아니면 없어야 정상인 거예요. 저는 지금 다른 반도 수업을 하니까 지금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첫 시작은 모든 프로그램이든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회사 등록을 먼저 해야 돼요. 이 회사 등록. 첫 사용하려면 한 회사라도 등록을 해야지. 우리 회사를 등록을 해야 이제 메뉴를 볼 수 있도록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시작은 여기 우리 프로그램에서 아래에 회사 등록 버튼이 있죠. 자, 이걸 클릭을 하시면 자, 이런 창이 뜨실 거예요. 얘네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저는 아래 빈칸에다 쓸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없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백지가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회사를 등록을 할 건데 자, 우리 교재를 먼저 보고 등록을 시작할게요. 자, 교재 138페이지에 보면 이제 우리 3일 패션에 대해서 회사 이름이 3일 패션이에요. 그럼 사업자 등록증이 있죠. 자, 그럼 자, 이 사업자 등록증에서 첫 번째 등록번호라고 적혀 있는 건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등록번호를 부여한 거예요. 세금 부여하기 위해서 세무서에서 사용하는 번호가 사업자 등록번호예요. 우리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법인은 태어나면 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거예요. 법인은. 그럼 주민등록번호하고 같은 건 법인등록번호고 이 사업자 등록번호는 세금 부과하기 위해서 세무서에서 사업자에게 부여해주는 신고번호가 사업자 등록번호인 거예요. 그럼 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고 뭐 법인이라는 이름이 있을 거고 이거 여기에서 문제 생긴 거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대표이사예요. 그럼 이제 개업연월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개업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이 개업이라는 말은 업무를 개시한다는 뜻이에요. 가게 연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시작한 날이 언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게 만들어 놓고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사업을 시작하고 뒤늦게 가게 만들 수도 있고 앞뒤로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법인이니까 법인과세자라서 법인등록번호가 있고 사업장 주소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개업연월일하고 아래 용산세무서장 적혀있는 이 위에 있는 날짜하고 두 개는 서로 다른 날이에요. 이 앞쪽에 개업연월일은 정말 앞에 말했던 업무를 개시한 날인데 아래쪽에 적혀있는 이 날짜는 사업자 등록증 신청일이에요. 아래 적혀있는 어디 세무서장이라고 적혀있는 이 날짜 있죠. 이 날짜는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한 날이에요. 지금 이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날짜. 그럼 지금 우리 회계에서는 이 두 날짜의 차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회계는 세법이 아니잖아요. 세무서가 회계 가지고 뭐라고 안 해요. 그럼 내가 뭐 얼마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다니든 신경 안 쓰는데 세무서는 이제 세법에 대해서 신경 쓰겠죠. 그래서 세법상에서는 이 날짜의 차이에 대한 부분이 언제까지 해라 어떻게 하라라는 법 규정이 있어서 자고 부가가치세법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주소지가 있는데 자, 지금 얘는 용산구죠. 그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마포구다, 관악구다. 그럼 구자를 빼고 그 자리에 세무서라고 놓으면 전부 다 그 세무서 있죠. 구로세무서, 용산세무서, 마포세무서, 강남세무서 다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 행정구역인 이 구를 기준으로 나의 관할세무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의 관할세무서가. 그럼 이걸 다르게 표현할게요. 우리 회사가 사업장 이전할 수도 있겠죠.
사업장 이전하면 관할세무서가 바뀌게 돼요. 관할세무서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겠죠. 용산구에 있다가 마포구로 가면 나의 관할세무서는 마포구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할세무서는 나의 주소지에 따라서 이동한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업태 종목이 있고, 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지금 부라고만 체크해 두시고 나중에 부가가치세법 가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할 내용이고, 지금 현재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이 법인 사업자는 의무화예요.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건 이메일이라는 전자적 수단으로 세금 계산서를 보내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돼서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만 가지고 뭐 회사 등록할 수도 있는데, 자, 우리 교재 오른쪽 페이지 139페이지에 보면 정보를 좀 더 주고 있어요. 오른쪽 139페이지에 보면 위에 3일 패션 회사 등록 정보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좀 더 추가 정보가 있죠. 자, 여기에 설립 연월일과 개업 연월일은 같다라고 가정을 해준 거예요. 설립 연월일은 태어난 날, 개업 연월일은 업무를 개시한 날. 이 두 개는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른 거예요. 근데 같다라고 그냥 전제를 하자라고 한 거고, 법인 설립 연월일은 여러분 생일을 알려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법인 등기부 등본에만 적혀 있어요. 여러분 개인 사업자라고 사업자 등록증에 여러분 생일 안 적혀 있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로 법인 등기부 등본 보여주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같다고 가정한 거고, 이 회계 코드라는 게 이제 컴퓨터는 숫자로 모든 걸 인지를 할 거예요. 숫자로. 그럼 우리가 지금 저는 저만 등록되어 있는 이 많은 회사들이 있죠. 그럼 어떤 회사다라고 번호를 지정을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작은 회사에 가면 본인 회사 하나밖에 없는데, 세무사 사무실에 일하시면 뭐 작으면 30군데, 잘하시면 6, 70군데 정도의 회사를 본인이 쫙 열거를 할 거예요. 그럼 컴퓨터는 한글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이 글자들을 앞에 있는 번호를 가지고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럼 글자는 우리가 보기 위해서고 앞에 번호는 컴퓨터가 인식하기 위한 정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번호를 3000번으로 하고, 회계연도, 우리 어제 사업연도라는 표현을 한 거 있죠. 얘가 6기면 14년도에 만들어졌으면 맞죠? 14, 15, 16, 17, 18, 19, 20. 그럼 7기네. 죄송해요. 그럼 15년도에 만들어졌나 봐요. 그래서 우리 개업이 15년도네. 그럼 15년도라서 지금 올해가 6기고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업장 전화번호하고 뭐 팩스번호, 구세환급 계좌는 그냥 오버해서 적어줬는데 그냥 쓰기만 하면 되니까 뭐 이런 정보 있구나 인지를 하고 이제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자, 입력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노트북 쓰고 계신 분도 많으시죠? 자, 지금은 오늘은 상관이 없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가 조금 계속 심해져서 전표 입력하는 연습을 하게 될 때는 가급적이면 일반 키보드를 쓰셔야 돼요. 일반 키보드. 근데 일반 키보드에서 필요한 부분이 우측에 숫자 키패드가 있죠. 그 숫자 키패드가 우리 회계 정보 입력할 때 쓰기 위해서 쓰는 그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 키보드 우리 한 번쯤은 다 보셨잖아요. 우리 전에 우리 저 보러 온 날에 컴퓨터를 처음 보신 분도 저 보러 온 날 앞에 키보드 있었죠. 첫날 하루 1시간 뵀을 때에. 근데 키보드 오른쪽에 보면 엔터 키하고 플러스 키하고 숫자 0키가 크게 되어 있는 것도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그 목적이, 그 이유가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시면 실무에 나가시면 오른손 한 손만 가지고 컴퓨터에 전부 다 입력할 거예요. 그리고 왼손은 자유롭게 만들어서 왼손으로 영수증이나 전표를 만지게 돼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계속 입력을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 쓰는 걸 일단 오른손으로 쓰는 걸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물론 금방 익숙해지시기는 하시던데, 그럼 우리 지금 숫자 키패드가 오른쪽에 있으신 분들은, 일반 키보드 쓰시는 분들은 오른쪽 숫자 키패드를 쓰고, 저와 같이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이제 컴퓨터를 하는데 또 계속 이렇게 우리 학원에 못 나오고 비대면으로 실기를 해야 되면, 그때 우리 일반 USB 키보드 있죠. 우리 컴퓨터에 쓰는 키보드, 그거 3, 4천 원밖에 안 한다 그러더라고. 오전반 사람도 뭐 3,400원에 샀대요. 그거 얼마 안 하니까 노트북에다 USB로 꽂기만 하면 쓸 수 있죠. 특히 맥북 쓰시는 분들은 왼쪽에 컨트롤 키가 안 먹어요.
그러면 기능 키도 몇 개 못 쓰니까 일반 키보드 저렴한 거 쓰세요. 좋은 거 비싼 거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 다음에는 쓸 수 있으면 그걸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숫자를 가지고 쓸 거예요. 회사 코드가 3000번이면 자,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비었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여기 제일 앞에 번호 쓰는데 3000번이라고 쓰는 거예요. 숫자 3000이라고 치면 돼요. 근데 저는 3000번이 있기 때문에 저만 7000번이라고 쓸게요. 여러분 3000번 쓰셔도 되고 7000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오늘만 보고 다시는 안 들어갈 거예요. 이 회사로는. 자, 그럼 이제 회사 이름이 31 주식회사 31 패션이고, 자, 우리 법인 사업자다라고 적혀 있죠. 자, 맞으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 엔터나 아니면 번호를 써서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방향키나 마우스 말고. 그럼 엔터 키를 치고 우리 사용할 거니까 또 엔터를 치면 이제 커서가 여기 쪽에 조금 푸르스름하게 들어가 있으실 거예요. 이게 여기에 입력하게 들어와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우리는 7기 맞죠? 6기 죄송해요. 6기. 그리고 올해 2020년이라고 치면 일단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쓰니까 이 날짜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 틀리면 바꾸면 돼요. 맞으면 그냥 엔터 칠 건데 우리는 맞으니까 그냥 엔터 쳐서 이번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오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셨죠? 자,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다가 너무 빨라서 못 따라왔잖아. 그럼 저한테 화면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기다려드리거나 안 되는 부분을 잡아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는 106-81-193-196-36. 법인 등록번호는 중간에 있죠. 110-111-0634-752. 자, 오늘 하는 건 문제 푸는 건 없어요. 다 보고 입력하는데 어디다 입력하는지 그것들만 그냥 보는 거지. 뭐 문제 풀이 그런 거 하나도 있는 게 없어요. 자, 대표자는 김민채. 자, 내국인이고 주소가 있죠. 자, 주소 옆에 물음표 표시가 있어요. 어떤 건지 느낌은 오시죠? 자, 이 물음표 표시를 눌러 보시면 우편번호 칠 수 있도록 이런 창이 뜨는데, 이런 창을 팝업 창 혹은 도움창이라고 표현을 쓰죠. 도움창이라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창을 다시 닫으시고 자, 지금 제가 마우스 커서 놓고 있는 여기 우편번호 칸에 커서를 넣으신 상태에서, 자, 우리 회계 프로그램은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 쓰고 있는 열 몇 개 모든 회계 프로그램은 다 똑같이 키보드에 F2번을 누르시면 이런 팝업 창이 떠요. 키보드에 F2번 키를 누르시면 지금처럼 옆에 물음표나 말풍선이나 뭐 이런 마크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일단 F2번 키를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나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전부 다 뜰 거예요. 안 뜨면 아예 도움 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2번 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키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회사가 한강대로 117, 그리고 그냥 치면 한강대로 117만 치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얘를 선택을 하면, 자, 이제 엔터 치면 사업장 주소가 들어갔어요. 자, 사실 여기 우편번호 쓴 거는 F2번 키 알려드리려고 쓴 거지, 시험 때 우편번호 안 써요. 우리 시험 때 인터넷선을 뽑을 거기 때문에 우리 쓸 일이 없어요. 왜냐면 그 대전에서 시험 시간에 인터넷 열어가지고 검색하다가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 때문에 우리 고사장, 우리 학원이 시험장이라서 시험 때 인터넷선을 다 뽑아달라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뽑으니까 우편번호 생략하라고 문제지에 적혀 있어요. 그럼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근데 우편번호를 쓰면 장점이 뭐냐면 관할 세무서하고 동코드가 들어오는데 이걸 안 쓰면 내가 F2번 눌러서 다 찾아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사업장 전화번호 팩스가 우리 교재 139페이지에 왜 줬는지 모르겠지만 02에 3489 3100 02 3489 3141. 다음 업종 코드는 안 알려주죠. 문제 안 적혀 있으니까 얘는 뛰어넘고, 자,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의류, 자, 사업장 세무서 지방세 법정 동코드, 자, 이건 다 그대로고, 이제 설립 연월일이 기업 연월일하고 일치하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2015년 11월 17일, 2015년 11월 17일. 자, 폐업은 당연히 아닐 거고, 다음 국세 환급금 계좌가 있죠. 자, 여기에 F2번 누르고, 국세 환급금 계좌에서 F2번 누르고, 자, 139페이지에 환급계좌은행이 신한은행이에요. 그러면 신한이라고, 자, 이게 부분 검색에서 신한이라고 두 자만 치시면 그 글자가 있는 것만 나오게 추려질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신한은행 선택을 하고 지점은 용산 지점이래. 용산. 계좌번호는 250 202 573 128. 자, 입력하실 때에 지금은 상관없는데 이제 이 이후로 여러분들은 계좌번호든 카드번호든 뭘 입력하실 때에 전부 다 하이픈, 옆에 하이픈 선 끊는 거 있죠? 전부 다 끊는 걸로 습관을 들이세요. 아시겠죠? 지금 뭐 시험에는 상관없는데 여러분 회사 가셨을 때에 그 끈 것에 자기 직원들끼리 약속으로 몇 번째 거에 몇 번으로 부르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16개나 아니면 10몇 개 있는데 몇 번 통장, 몇 번 카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나 혼자서 위치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줄 끊는 거 별로 힘 안 들죠. 그래서 그냥 앞으로 이제 할 때 습관은 다 쓰는 걸로 해서 습관 들이는 게 좋아요. 자, 다음 이제 본지점 여부에서 지금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사업장하고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죠. 그럼 본점이니까 0번 본점이고, 본점 일괄 납부는 지금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자 여부에 부라고 적혀 있죠. 그 부분이 이걸 명시하는 거니까 부니까 0번 미승인이다라고 하시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입력이 되었고, 자, 이제 하나만 더 추가로 쓸게. 우리 회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싶다면 우리 회사의 그 이메일 주소도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로 가서 위에 탭이 기본사항 말고 옆에 추가사항 탭 있죠. 여기 추가사항 탭을 클릭하셔서 여기에 담당자 이메일 주소에 지금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적혀 있는 이메일 주소를 써두시면 돼요. 지금 우리 31패션 3000번 회사에 추가사항 탭 누르셔서 여기 7번 담당자 이메일 여기에 우리 31i 빌36524.com 이렇게 적어주시면, 나머지는 정보를 안 줬기 때문에 안 쓸 거예요. 이것만 쭉 쓴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혹시 아직 안 되신 분,
다 되셨나요? 자, 이제 다 되셨으면 창을 닫고 이제 사용 급수를 FAT 1급으로 선택을 하세요. TAT 2급, TAT 1급을 해도 수업은 진행할 수 있는데 메뉴의 위치가 틀려요. 그럼 나중에 시험 볼 때 이 급수랑 똑같은 위치에 있을 건데 왜냐면 급수가 높아질수록 메뉴가 늘어나면서 얘네들 위치가 밀려나고 막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수에 맞춰서 하는 게 우리가 좀 편리하겠죠. 그래서 FAT 1급 하시고 그리고 이제 회사 코드 옆에 돋보기 누르시면 여러분들 방금 만드신 3000번 회사가 있죠. 없으신 분 있나요? 다 있으시죠? 자, 그럼 이제 확인 버튼 누르고 다음 로그인 버튼 누르시면 그럼 이제 이런 메뉴가 나오게 돼요. 자, 여기까지 혹시 안 되신 분 여기까지 다 들어가셨죠? 자, 그럼 좌측에 보시면 회계라고 적혀 있는 한 개의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회계라고 적혀 있는 버튼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회계 쪽의 메뉴가 우리 시험에 필요한 정보까지만 오픈을 해준 거예요. 오픈을. 자, 그럼 오늘 저와 같이 볼 부분이 이제 여기를 볼 거예요. 여기 기초정보관리에 있는 이 부분들을 이제 저와 같이 입력하면서 볼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 회사 등록이라는 글자 있죠? 자, 이 글자 본 적이 있죠? 우리 첫 시작할 때에 회사가 없어서 회사 등록 버튼 누르고 들어가서 등록하고 시작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 회사 등록 버튼을 클릭해 보시는데 자, 앞으로 제가 더블 클릭이라고 말할 때 두 번 누르는 거고 아닐 때는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그냥 클릭하시라는 건 정말 원 클릭이에요. 더블 클릭하세요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 누르면 메뉴가 뒤쪽에 있는 게 앞쪽으로 뒤집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번만 클릭을 하세요. 자, 회사 등록 클릭해 보시면 방금 우리가 입력했던 그 화면이죠. 그죠? 그럼 우리 시험 때는 회사를 등록하는 게 아니라 시험 때 USB 메모리를 줘요. 꽂으면 나중에 답안지도 USB 메모리를 제출할 건데 여기에 이렇게 회사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럼 지금 이 회사 등록이라는 이 메뉴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시험에서는 우리 회사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 수정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회사 대표이사가 바뀌었거나 우리 회사의 업태나 종목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었을 때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리고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거 사업장 이전의 때 그럼 주소는 잘 바꾸는데 이걸 안 바꿔서 많이 틀리시는. 그래서 이 회사 등록이란 메뉴는 들어가는 경우는 우리 회사의 정보가 변경되었다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여기를 들어가서 시험 때는 딱 들어가면 시험 때는 이렇게 시작이에요. 시험 때. 그럼 첫 번째 문제가 우리 회사의 변경 사항을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수정하시오. 그러면 여기로 들어와서 우리 회사 정보를 바꿔주는 거예요. 회사 등록에. 자, 그때 쓸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교재 143페이지로 갑시다. 앞부분은 필요 없는 거고. 보셨죠? 자, 지금 우리 회사가 방금 6기였어요. 6기면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그 6차 연도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은 5년간 사업하고 6차 연도에 이제 전산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처럼 우리 회사를 이제 막 처음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처들이 있겠죠?
그럼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처들을 우리가 등록을 해둬야 여기에서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하고, 그리고 컴퓨터에 저 거래처에다가 외상으로 팔았다 쓰면 컴퓨터가 거래처마다 얼마 받아야 되는지 얼마 줘야 되는지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럼 거래처를 다 써줘야 되겠죠. 그럼 물건 파는 거래처, 사는 거래처도 있고,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144페이지에 금융거래처도 있어요. 이 금융거래처라는 건 한 장만 넘기시면 연결되어서 있는데, 어디 은행에 돈이 얼마 있는지 이거 우리 정확하게 파악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세무회계 프로그램인데 내 통장 자금 잔액 관리가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은행들도 우리는 거래처로 등록해 놓고 어디 은행에 얼마가 있다라고 통제를 할 거예요. 또 카드사도 우리한테는 거래처예요. 왜 카드사는 거래처로 등록을 해두냐면, 우리가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카드 결제일날 돈이 빠져나갈 거잖아. 그럼 회계 담당자인 나는 며칠날 어디 카드를 얼마만큼 썼다를 써놓으면 며칠날 돈이 어디 카드 결제일이니까 돈 나갈 거다라고 컴퓨터가 전부 다 정리를 해줄 거예요. 또 우리 회사가 카드 단말기가 있어. 물건 팔고 카드로 결제를 받았어요. 그럼 카드 결제 받았을 때 오늘 바로 돈이 안 들어오겠죠. 그럼 카드사 승인 나고 돈이 들어올 건데 어디 카드사가 사로 결제했다라고 카드사가 떠요. 그러면 그 카드사에서 돈이 들어올 거다. 수수료 얼마까지 설정해 놓으면 그 금액 빼고 언제 돈이 들어올 거라고 우리는 장부에 기록되어 있고, 돈이 들어오면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럴 거면 내가 돈을 받아야 될 카드사하고 가맹점하고 우리가 쓰는 법인카드라고 말하는 우리 카드사들하고 전부 다 우리는 거래처로 써줘야지 이 뒤에 나중에 회계상의 거래라고 말하는 장부에 기록할 때 얘네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첫 번째 하는 일반 거래처 있죠. 앞에 243페이지에 이건 흔히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증 팩스나 이메일 보내주세요라고 말할 거예요. 그걸 받으면 하는 행동이 지금 이제 할 행동이에요. 그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서, 자, 그럼 일반 거래처에서 자, 거래처 구분을 전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잠시 저와 같이 입력할 때에 전체 부분이라는 선택을 할 건데, 우리 프로그램은 우리가 거래처가 너무 많으면 불편하니까 물건 팔 때만 거래처가 나오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 물건 사올 때만 거래처가 나오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고 팔 때 그냥 가림 없이 다 나오도록 하는 게 있어요. 예, 전체라고 쓴 건 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사든 팔든 다 나오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자, 이 아래에 거래처 등록이라는 자, 이 메뉴를 클릭하시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일반 거래처는 물건 사고 파는 것, 혹은 뭐 우리 직원들도 써요. 가불해 가면 누가 가불해 갔다고 써둬야 될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등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컴퓨터는 한글을 인식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A라는 직원이 가불해 갔으면 A라는 직원은 내가 알아보는 거고, 컴퓨터한테 A라는 직원 몇 번이야 라고 코드 번호를 부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코드 번호의 직원이 돈을 가불해 갔다고 써야 나중에 월급 줄 때에 가불금 빼고 줄 거잖아. 그런 것처럼 코드 번호를 인식하고 있는데, 그럼 컴퓨터도 이게 물건 사고 팔고 하는 일반적인 거래처냐, 아니면 은행이나 신용 그 금고 같은 이런 금융기관이냐, 아니면 카드 거래처냐, 이렇게 구분을 나누고 있고, 자, 이 구분은 자, 우리는 정보들이 일반적으로 아래쪽에 적혀 있어요. 아래쪽에. 그럼 이 일반 거래처는 엄청 많이 쓸 수 있죠. 101번부터 97,999번까지 이 번호대를 쓰면 그거는 일반 거래처로 컴퓨터가 인식하겠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럼 금융거래처는 단순하게 클릭해 보시면 그 다음 번호부터예요. 98,000번부터 99,599번. 그럼 우리 카드사는 느낌이 조금 오시죠? 다음 번호인
600번부터 9999까지 이 번호를 쓰면 카드사다, 은행이다, 일반 거래처다라는 걸 번호대로 컴퓨터는 인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실수로 일반 거래처에 99,000번을 썼어요. 그러면 여기 아니다라고 안내창이 뜨는 거예요. 내가 잘못 쓰게 되면.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이제 일반 거래처를 쓸 건데, 자, 한 개만 저하고 같이 먼저 천천히 써보면 쇼핑몰 회원가입하는 것보다 쉽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이 하세요. 자, 그럼 첫 번째가, 자, 101번에 코디나라가 있죠. 101번 코디나라, 죄송해요, 1001번 코디나라. 그러면 1001번이라고 치시고 엔터 치시고, 또 이제 엔터 치면 이제 거래처 명으로 넘어가고, 그럼 거래처는 자, 주식회사 코디나라다라고 쓰시고, 다음 사업자 등록번호는 0번 누르고 101-81-748-57. 대표자는 김행복. 자, 우리 책에서 전체라고 말한 게 이거예요. 구분. 판매만 하는 곳이다, 사기만 하는 곳이다, 아니면 사고 팔고 다 하는 곳이다. 양쪽이 다 뜨라고 전체하라고 적혀 있는 게 지금 이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린 전체로 해서 쓰면, 아이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업태는 도소매고, 종목은 의류고, 자, 우편 번호는 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F2번 누르시고, 우편 번호에서 F2번 누르고, 주소가 해화로 11번. 이렇게 하면 일단 거래처 입력이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책 보고 쓰면 돼요. 화면보다는. 저 책에 잘 적혀 있죠. 화면 잘 안 보이시면. 자,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이메일 주소 써야지. 이메일 주소는 오른쪽 추가 사항에, 이메일 주소는 우측에 추가 사항에 여기 담당자 이메일 주소가 있죠. 자, 여기에 우리 코디 이것만 쓰시면 돼요. 선택은 누르면 빌 36524. 자, 이거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건데, 도전이라는 곳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주는 회사가 빌 36524예요. 그리고 우리 K랩은 베스트빌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서로 연계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입력이 끝났어요. 이메일 주소만 추가사항에 담당자 이메일 주소에 써준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 입력하는 방법론적으로 어려운 거 있나요? 정말 물건 사려고 회원가입하는 것보다 쉽죠. 그죠? 전 실질적으로 물건 사려고 하다가 회원가입하다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입력하는데 같이 할 건데, 자, 우리 여기에서 지금 여기 사업장 주소하고 담당자 이메일 주소 있죠. 이거는 우리 수업에서 시간만 깔아먹어요. 왜냐면 뒤에 아무런 영향도 안 미칠 거거든. 사실 주소하고 이메일 주소 못 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시간만 갉아먹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제 입력을 할 건데, 얘는 안 쓸 거예요. 본인이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제 다른 분들은 아직 입력하고 있는데 남아서 쓰고 싶어서 쓰시는 건 상관없는데, 얘는 우리 쓰지 말고 그냥 앞부분
회사 코드 번호 당연히 써야 되겠죠.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업태 종목까지만 쓰는데, 자, 쓰실 때 주의할 점이 코드 번호를 주의하셔야 돼요. 코드 번호를 왜 주의해야 되냐면 상호나 이런 뒤에 있는 정보는 잘못 적었으면 뒤에 수정이 가능한데 코드 번호는 수정이 안 돼요. 그냥 기존에 썼던데 코드 번호를 잘못 썼으면 통째로 다 지우고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때도 그래서 코드 번호는 엄청 조심해야 돼요. 코드 번호 지우는 게 별건 아닌데 지우는데 시간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요, 시험 때는. 그래서 코드 번호는 실수하지 마시고, 자, 그럼 지금 얘가 1001번, 뭐 1004번, 2000번 있는데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3001번까지 있어요. 오상식. 그죠? 일반 거래처가.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오상식까지 우리 주소하고 이메일 주소는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지금 얘네들만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에 이건 이제 제가 또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본인 책 보고 쭉 입력을 해보세요. 저도 할게요.